20년 전통의 해물 요리 명가 마파람. 해물의 신선함을 담아 매일 새롭게 선보이는 해물 요리. 특제 양념으로 완성하는 깊은 맛은 마파람의 비밀. 개운함과 매운맛의 완벽한 조리법. 싱싱한 바다의 맛을 담은 해물탕 해물즙 요리가 생각날 땐 부산을 대표하는 해물 요리 명가 마파람으로 초대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부산시가 선정한 2024 맛있는 제도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좌표는 부산 금천구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산시 선정 2024 부산의 맛. 오늘은 부산 북부에 위치한 금정구를 찾았습니다. 금정구 구서동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급성장했는데요. 화목한 고장을 뜻하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가게 안은 오고 가는 먹거리와 함께 화기애애한데요. 오늘의 첫 번째 맛있는 식당은요, 손님들은 머릿속이 복잡할 때 여기를 더 찾는다고 하네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 꼭 옵니다. 여기 오면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9일을 여기 옵니다. 거기도 이제 돌아서면 또 먹고 싶고 해서 자주 옵니다. 푸짐한 양의 매콤한 맛, 보기만 해도 미소가 번지는 해물 요리 전문점입니다. 20년 전통의 손맛으로 연간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다는데요. 외식의 외자도 모르고 정말 무식하고 흉감하게 시작했는데요. 한 달 2천만 원도 안 되는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아버님하고 교회 앞에서 전단지를 직접 뿌릴 정도로 힘들게 영업을 했었고요. 계속 농부 개발해서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맛으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 상승도 있었고 고객 만족도 일어났고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점은 점점 살아났고 이제는 부산 대표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부산의 맛에 선정된 소감 어떠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자격증 하나 딴 기분, 부산 전체의 대표 음식점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게 됐고 책임감도 가지게 돼서 그러니까 꼭 맛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위생 부분 모든 부분들이 발전된 모습을 모범 사례로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맛의 비결 자세히 살펴봅니다. 해물 요리 맛의 핵심은 뭐니 해도 신선도와 품질이죠. 해산물을 고를 때 다른 집과는 차별화된 사장님만의 원칙이 있다는데요. 저희 집의 장점은 해물 사이즈가 큰 사이즈가 사용이 되고요. 품질을 낮추지는 않겠다라는 품질 유지와 사이즈 유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그 맛을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음식을 받는 순간 우와 할 수 있는 최상급만을 사용합니다. 좋은 재료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양념입니다. 아따라 내걸 봐라. 저희 소스의 비법을 8가지 정도 재료들을 섞어서 다대기, 마늘 한 3가지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요. 이 다대기들은 홍초 등 여러 가지 들어가서 24시간 정도 숙성시킨 후 같이 배합이 돼서 한 가지 재료가 아니라 진짜 12가지 이상 재료들이 황금 비율로 그 맛을 내는 게 비법이고요. 무조건 맵기만 한 게 아닌 맛있게 매운맛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100% 주문 즉시 요리하여 정성을 담아낸 해물찜 어머 맛있겠다. 강한 양념 맛으로 해산물의 풍미를 가리는 생생내기식 요리가 아닌 신선한 해물과 특제 양념으로 깊이 있는 맛을 선사합니다. 재료 순환이 좋아서 그런지 싱싱하고 양념도 맛있고 전부 다 최고입니다. 최고. 해물찜 진짜 맛있어요. 해물도 많고 양념이 너무 맛있어서 양념도 절대 남기면 안 되거든요. 볶음밥까지 해서 싹싹 다 긁어 먹으려고요. 사장님 여기 해물탕 하나만 주세요. 치열한 외식업계 경쟁 속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단품 해물 요리로 승부를 걸었다는 점입니다. 계피, 감초 등 건강에 좋은 약재를 넣어 푹 우려낸 육수에 신선한 해물이 더해지니 감칠맛과 시원한 맛이 일품인 해물탕 등장이요.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는데 뭐 다른 게 더 필요한가요? 입에 막 찰찰 꽂는데요. 이 해물 크기도
엄청 크고 제가 좋아하는 해물들이 다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해물이 엄청 크고 다양하고 그리고 국물도 깔끔하고 시원해요. 여름철 기운을 북돋아줄 건강 음식 부산 금정구 맛집으로 인정. 내 맛을 찾는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나가는 거에 대해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준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반갑습니다. 마파람 대표이자 MB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중여고 나오고 여대생이었고요. 식품영양학과를 나오고 꿈이 식품영양학과 나와서 현모양처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외식업 대표가 될 줄 저도 몰랐죠. 아버지께서 자영업을 하셔서 음식점은 아니었지만 경영 수업을 매장을 한 3개 정도 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 가게 아르바이트 아닌 아르바이트로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도와줬었는데요. 그런 일들이 지금 마파람 하는 경영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20년을 일을 할 줄은 몰랐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매일매일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결혼과 동시에 이제 음식점이 단순히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가 주어진 상황을 실패하고 싶지 않았고 마파람이 사랑받는 이유는 본질에 좀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했던 매장들은 이제 전분이 많다, 뭐 어떻다, 짜다, 맵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제 정말 저희가 고객의 소리를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 개발을 기존 메뉴에 비해서 많은 변화를 하였고 그게 매출 상승과 같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이제 고객들이 너무 맛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구전 마케팅 진짜 100%로 인하여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서 골목 안에 있는 그런 가게인들도 불구하고 정말 간판이 없는 집으로 유명했는데요. 그 가게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었고 그거를 거의 16년간 유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저희가 신사옥을 지으면서 제일 큰 거는 이제 해물찜 소스가 정말 특별한 소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아구찜이나 해물찜 가게에서는 이제 맛은 조금 비슷할 수는 있는데 저희 해물찜의 특징은 진짜 1시간이 지나도 거의 국물이 안 생겨요. 양념이 배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즉석 콩나물로 인하여 진짜 콩나물의 아삭함이 정말 살아있고요. 그리고 해물탕 같은 경우는 20년간 옛날 방식 그대로 20가지 가까운 재료들을 넣어서 매일 아침 찐 육수를 빼서 저희가 해물탕 같은 경우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물의 사이즈가 일반 해물찜 해물탕이라 하지만 해물 중에서 제일 좋은 품질과 큰 사이즈를 이용하는 게 외부 마케팅을 하기 전에 내부 마케팅이 필요하다. 저희가 마파람이 20년간 구전 마케팅으로 이렇게 견디고 최고 매출까지는 아니지만 똑같은 매출이 20년간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원인은 동일한 레시피에서 어느 누가 해도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의 품질 유지, 공간과 환경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가성비를 주고 그리고 가심비까지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정성을 가지고 고객의 바라보는 니즈를 잘 파악해서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있고요. 일단 외부 마케팅 하기 전에 환경 제공과 그리고 내부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의 친절도 그리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는 아니라도 기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과 그리고 고객님이 왔을 때 불편함을 고통을 덜 느끼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은 재방문 의사가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통해서 한 번 왔는데 재방문 의사가 없다. 그 마케팅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왔을 때 재방문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해도 늦지 않다. 보통 외식업을 시작하면 진짜 뭐 한두 달 만에 결과를 내서 큰 뭐 부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벌써 20년을 이 길을 걸으면서 로또 같은 인생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매일 열심히 하고 꾸준한 결과물들이 사장님만 잘한다고 직원들만 잘한다고 맛있는 음식만 있다고 고객의 바라보는 니즈파 그리고 고객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재방문 의사가 없다면 그 가게는 장기전을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같은 메뉴에 대표님이 계세요.
같은 업을 하면 저는 그렇게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 정말 인생의 멘토라고 생각하고요. 그 계기로 제가 외식업을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리고 막 바람이 장수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장하고 나서는 인원이 지금 직원이 약 40명 정도 되는데 직원 관리나 이런 내용들이 되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 제공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마인드셋에 있어서는 중간계 캠퍼스라는 신병철 박사님의 수업이 있었어요. 결국에 모든 원인 제공은 저한테 있고 모든 마인드셋의 주인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제 마음에 있다라는 것들을 신병철 박사님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많은 정보가 들어오지만 저희 중심을 가지고 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방향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태도가 있고 지식과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지식과 기술은 세월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해도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이 뛰어난 능력으로 가지고 발전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까지 꾸준함을 가지지 않는 어떠한 뛰어남도 꾸준함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는 단타로 끝날 거라는 거죠. 정말 장기전을 가려면 정말 꾸준함 플러스 통찰력 그리고 의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운칠기삼, 운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꾸준함 속에서 준비되어 있으면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나가는 거에 대해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준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운에 따라서 기회가 오면 그 기회인 줄 알고 잡으시면 됩니다. 옛날부터 제가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한식의 대중화, 그리고 조금 멀리 가서는 세계화도 있는데, 두 번째는 인재 양성, 두 가지 목표가 제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인재 양성은 내부 인재 양성이 있고 외부 인재 양성이 있는데, 내부 인재 양성은 우리 직원들과 지금 현재로 10년 이상 된 직원들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파람도 같이 있고요. 이분들의 능력을 키워드리고 싶고, 그리고 독립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과 계속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처음 목적은 지방에 있는 외식인 대표님들이 공부를 하려고 서울에 많이 올라가요. 근데 정말 비싼 비용도 들이지만 자비에 경비에 시간, 노력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더라고요. 좋은 선생님만 모시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금액적인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외식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협업단체로 시작되었는데요. 장사꾼들이 기업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단순 돈만 버는 일을 아니라 인성과 태도를 갖춘 CEO 만들기 프로젝트로 가자. 그리고 튜토리얼 멤버십이라고 우리 TM 멤버십을 만들어서 정말 외식업에 큰일이 있을 때 협업단체로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로 지금 2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도 배우고 가르쳐드리고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소통 안에서 제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